네, 이제 세 조각으로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작은 삼각형 두 조각입니다. 이 두 조각은요, 빠지지 않고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골격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고 생각해야겠죠. 직사각형부터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두 개를 합체해서 정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짜잔! 우리 정사각형 조각을 옆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무슨 모양이 완성되죠? 직사각형 모양이 완성되죠. 자, 이 상태에서 변신을 할 겁니다. 평행사변형으로 변신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평행사변형 만들어 보자 하면은 이거 다 이렇게 부수고서 어떻게 만들지 막 이렇게 헤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분해하지 말고 우리가 아까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든 상태에서 한 조각만 이사시키면 돼요. 자, 얘를 이사시키면 여기 갖다 붙이면 어차피 똑같은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조각을 이사시켜야겠어요? 그렇죠. 작은 삼각형을 이사시켜야겠죠. 그럼 작은 삼각형을 반대쪽 변에다가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살짝 돌려서 이렇게 붙이면 평행사변형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새로운 모양을 만들 때 이거를 다시 다 붕괴시킨 다음에 새롭게 만들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자꾸 헤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한 개만 이사시키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또 사다리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도 또 이거를 해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상태 그대로 둔 다음에 잘 보세요. 이 조각을 뒤집기만 하면 됩니다. 어때요? 아이들이 의외로 이 뒤집기 못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교육원에서 저것만 뒤집으면 되는데 하는데 그 아이들은 뒤집으면 새로운 모양이 된다는 게 그려지지 않아요. 이거는 머릿속으로는 절대 해볼 수 없는 활동입니다. 직접 본인이 뒤집어 보고 평행사변형이었는데 한 개만 뒤집으니까 사다리꼴이 되네. 이렇게 이사시키면 직사각형이 되네. 이 원리를 계속 본인이 손으로 만지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재료를 조금 바꾸려고 해요. 똑같은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 거예요. 모양이 똑같거든요. 대신에 재료를 바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작은 삼각형 두 개는 핵심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한다고. 그럼 정사각형만 새로운 조각으로 바꾸겠습니다. 짜잔, 바로 중간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 삼각형을 이용해서 직사각형 만드는 게 처음 다루는 친구들은 조금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반드시 이 길이가 같은 부분끼리 조각을 붙여 봐야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은요, 지금 작은 삼각형의 이 긴 변은 중간 삼각형의 긴 변과 맞지 않아요. 짧은 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난 다음에 붙여야지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결국 합체할 수 있는 부분은 작은 삼각형의 긴 부분과 그 다음에 중간 삼각형의 짧은 변이에요. 자, 그럼 여기 긴 변을 짧은 변에 딱 합체하고 또 여기 짧은 변에 이 긴 변을 딱 합체하면은 어때요? 아까하고 똑같은 직사각형 모양이 완성됐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조각을 변신시킬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평행사변형으로. 결국 이사를 시킨다는 것은 이 중간 삼각형은 이사시키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작은 삼각형 한 개를 빼서 옆쪽에다가 붙일게요. 이번에도 역시 이 긴 변은 짧은 변에 붙을 수 없죠. 짧은 변끼리 붙어야 되잖아요. 자, 짧은 변을 이렇게 붙이면 평행사변형 완성되죠. 자, 동시에 사다리꼴도 만들 수 있는데요. 어떻게? 바로 이 조각을 이렇게 뒤집기만 하면 됩니다. 어때요?
순식간에 평행사변형이 사다리꼴로 완성됐죠. 이거를 순서대로 기억해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활용하기가 좋아요. 직사각형에서 한 개 이사 간다. 옆에다 붙여서 평행사변형 만든다. 뒤집는다. 사다리꼴 되었다. 자, 이번에도 이제 재료 한 개만 바꿔서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을 순서대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어떤 조각을 사용할지 예상이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평행사변형 조각이 필요하겠죠. 아이들이 7교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조각 중에 하나죠. 평행사변형. 어린 친구들은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요. 왜 이 조각을 어려워하냐면요. 이 조각을 돌리거나 뒤집으면은 아이들 눈에는 이게 전혀 다른 모양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모양에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모양에는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넣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선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모양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조각을 다루는 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일단 길이가 같은 부분끼리 붙여보는 게 좋거든요. 자, 작은 삼각형은요. 이 짧은 변과 평행사변형의 짧은 변이 길이가 같습니다. 또 긴 변과 긴 변 길이도 같아요. 그래서 이 조각이 좀 까다로운 게 아이들이 이거를 이제 붙일 때 아무래도 길이가 같은 부분이 여러 개이다 보니까 이거를 막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계속 고민을 해요. 이렇게도 붙이고 이렇게도 붙이고 이렇게. 네, 평행사변형이 완성되긴 하는데 우린 직사각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숲을 볼 줄 모르고 항상 눈앞에 거에만 꽂혀가지고 여기다가만 막 이렇게 붙여보는데요. 여러분, 평행사변형에는 긴 변도 있잖아요. 만약에 짧은 변에 붙여서 안 된다면 긴 변끼리도 붙여봐야겠죠. 자, 긴 변에 이렇게 붙여볼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긴 변. 긴 변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긴 변끼리 붙이면 직사각형 모양이 완성되죠. 자, 이 상태에서도 한 개만 이동시켜서 평행사변형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은 삼각형을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각을 이렇게 돌려서 붙이셔야 돼요. 그럼 평행사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조각을 뒤집기만 하면 됩니다. 뒤집으면 사다리꼴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면 직사각형에서 하나 이동시켜서 옆에 붙이면 평행사변형, 뒤집으면 사다리꼴. 이제 네 조각으로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역시 기본 재료 작은 삼각형 2개 준비하시고 나머지 2개는 어떻게 골라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 조각으로 직사각형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중간 삼각형에 이렇게 붙여서 직사각형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거는 3개로 만든 상태이고요. 자, 정사각형 한 개를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붙이면 직사각형 모양이 완성되죠. 이렇게 3개를 기준으로 해서 한 개만 더 붙이면은 직사각형 모양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 개만 이사를 시키면은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떤 조각을 이사시켜야 될까요? 이 조각을 이사시키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작은 삼각형을 이사시켜야 되겠죠. 아까 우리 세 조각으로 만들었던 원리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 조각을 잘 보세요. 그대로 이렇게 이사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완성되고 자, 그 다음에 한 조각만 뒤집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다리꼴이 완성되죠? 우리가 재료를 또 바꿔줄 건데요. 아까 이 정사각형 한 개를 붙였잖아요. 정사각형 대신에 바로 이 평행사변형을 한번 붙여볼게요. 그런데 평행사변형은 지금 이 상태로는 이렇게 옆에다가 붙이면은 직사각형 모양이 될 수는 없어요. 즉 우리가 약간 이 조각을 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많이 분해해 주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한 개만 잠깐 뗄게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여기에 길이가 같은 부분 평행사변형의 긴 변 딱 붙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작은 삼각형을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또 평행사변형으로 변신시켜 볼까요? 자, 이 작은 삼각형을 이사시킨다. 짜잔. 네, 평행사변형 됐죠? 그 다음에 조각 뒤집는다. 그럼 사다리꼴 완성되었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재료를 다 쓴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서로 만나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자, 어떤 조각끼리 서로 만나보지 못했죠? 아까 전에 우리 중간삼각형이랑 정사각형은 해봤죠. 그 다음에 중간삼각형이랑 평행사변형은 해봤죠. 그런데 정사각형이랑 평행사변형은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조각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아까 평행사변형 이용해서 직사각형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작은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세 조각으로 직사각형 만들었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정사각형 옆에다 붙이면 직사각형 완성되고 한 개 이사 간다. 이렇게 붙여서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뒤집는다. 그러면 사다리꼴 완성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조각 더 늘어나서 5조각으로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5조각이라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요. 우리 3조각으로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만든 상태에서 아까도 한 조각만 더 늘어나서 4조각으로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작은 삼각형 2개. 그 다음에 3조각으로 직사각형 만들었던 방법이 총 3가지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붙여서 직사각형을 만들었죠. 네,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옆쪽에다가 2개만 더 추가해서 직사각형을 만들 건데요. 그럼 나머지 2조각은 도대체 무엇을 사용해야 할 것이냐? 짜자잔,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7교의 이제 가장 끝판왕이죠. 큰 삼각형. 드디어 이 큰 삼각형을 사용할 때가 왔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또 아무렇게나 붙이면 안 되고 잘 보세요. 큰 삼각형 2개를 이렇게 합체해서 정사각형을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짜자자자잔. 어떤가요? 네, 이렇게 하니까 직사각형 모양이 너무 쉽게 완성이 되었죠. 제가 얘를 살짝만 돌릴게요. 자, 왜냐하면은 평행사변형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상태로 만들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모양이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할게요. 자, 역시 여기에서 조각을 한 개만 이사시키면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는데요. 어떤 조각일까요? 그렇죠. 이 큰 삼각형을 이렇게 돌리거나 뒤집지도 않아도 돼요. 이사만 시키면 됩니다. 짜자잔. 평행사변형이 완성됐죠. 자, 그럼 사다리꼴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 조각을 이렇게 뒤집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다리꼴 모양이 완성되었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재료를 또 바꿀 수 있는데요.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재료만 바꾸면 된다? 바로 이 정사각형만 바꾸면 돼요. 아까 우리 3조각으로 직사각형 만든 방법이 총 3개였잖아요. 자, 그 중에 하나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우리 중간삼각형으로 직사각형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직사각형 모양이 완성되고 큰 삼각형 2개를 합쳐서 정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개만 이사시켜서 평행사변형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오, 그러면 평행사변형 완성됐죠? 그 다음에 사다리꼴 어떻게 만든다? 그렇죠. 얘를 이렇게 뒤집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돌려볼게요. 네. 그러면 역시 사다리꼴도 이렇게 완성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역시 또 한 조각만 바꾼다 했을 때는
어떤 조각을 바꿀 수 있다? 그렇죠. 바로 중간삼각형을 빼고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일단 무슨 모양을 만든다? 직사각형을 만든다. 이렇게 긴 변과 긴 변끼리 붙이면 돼요. 그럼 직사각형 모양 완성되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큰 삼각형 두 개 합쳐서 정사각형 만들어서 여기에 딱 붙이면 직사각형.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은 이 한 조각을 이사시킨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다리꼴 뒤집는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역시 사다리꼴 모양이 완성되죠? 네, 그 다음은 사실 6조각으로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만드는 문제가 많이 없기는 해요. 3조각이 가장 많고요. 많아봤자 4조각인데 사실 6조각은 조금 규칙을 이용해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5조각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한 조각을 붙여야 되는데, 자,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어떤 모양을 먼저 만들어 줄 거냐면은 이렇게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사다리꼴 모양을 이렇게 3조각으로 먼저 만들게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평행사변형과 중간삼각형을 붙여줄 건데요. 자,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서 네, 5조각으로 일단 이 사다리꼴 모양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기억해 줘야 된다는 모양이 바로 베이스가 이 5조각으로 사다리꼴 모양. 이거는 사실 어떤 특정한 규칙은 없고 어느 정도 모양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는 게 좋기는 해요. 이 상태에서 한 조각만 더 붙인다 했을 때 바로 큰 삼각형이 필요하죠. 이 큰 삼각형을 여기 탁 붙이면 직사각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6조각이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만든다? 얘를 이렇게 이사만 또 시키면 돼요. 그럼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사다리꼴 뒤집는다. 네, 이렇게 사실은 6조각이 조금 어려운 편이기는 해서 6조각은 너무 기억하기 어렵다 하면은 앞에 3조각, 4조각 정도만 정확히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자, 이제 7교 7조각을 모두 사용해서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7조각이라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7조각을 2개로 분류를 한다면은 이렇게 큰 삼각형 2개와 나머지 부하들 왕 2명, 부하 5명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자, 일단은 큰 삼각형 2개로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나머지 5조각으로 직사각형을 만들려면 무슨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똑같은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옆에다 붙이면 되겠죠.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 5조각으로 정사각형 만드는 거.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이 7교 5조각으로 정사각형 만드는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런 심화 문제집에서 의외로 이 5조각 이용해서 정사각형 만드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해 두시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자, 너무 어려우시면은요, 이 조각 위에다가 이 나머지 조각을 한번 올려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가장 핵심은요, 이 중간삼각형의 위치입니다. 중간삼각형을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많이 놓으시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여러분들 좀 이렇게 놓아야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변의 길이가 같은 부분끼리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노란색 변과 초록색 변이 같아요?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중간삼각형의 긴 변이 바로 이 큰 삼각형의 짧은 변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 여러분 정사각형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넣으셔도 되고 여기에 넣으셔도 돼요. 그럼 일단 윤곽이 잡히죠. 근데 여러분 자꾸 작은 삼각형에 손이 가시는데 얘네는 꼴찌예요. 나중에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은 평행사변형. 이 변에 맞춰서 이렇게 넣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작은 삼각형을
나머지 부분에 넣으면 되겠죠? 자, 끌고 내려오세요. 옆에다가 붙여주세요. 그러면 드디어 7조각으로 직사각형 완성되었죠? 자, 그럼 평행사변형 어떻게 한다? 그렇죠. 한 개 이사시켜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사다리꼴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렇게 뒤집어서 사다리꼴 완성.